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영상 8월 29일 날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 6시에 5시 반 정도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는데 이 발표를 통해서 지수가 더 상승을 할지 또는 하락을 할지 좀 정해지는 그런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벤트를 앞두고 좀 지수 자체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제 방향에 따라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나스닥이나 뭐 미국 지수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은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동양생명이 좀 손절이 나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이 돌파하는 시기에 이 양봉이 나오는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앞에서부터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져서 얘를 이제 좋게 생각을 했고, 누릴 때 매수를 했습니다. 누릴 때 매수를 했어. 근데 결국에는 이 종목이 오늘 이제 그동안에 상승했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 금융 지주로 인수가 된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이제 주가가 서서히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이사회가 나왔는데 그 인수 금액 자체가 뭐 예정은 예상가는 1조 7천억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게 1조 5천억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이 박스권의 저점 구간이 좀 깨지면서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지나고 나서 패착을 좀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좀 제대로 된 이제 돌파라고 했으면은 이 구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박스권의 애매한 구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돌파를 한 뒤에 매매를 하는 게 옳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나고 나니까 뭐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매매 복귀는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돌파가 나오는 지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앞에서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이 종목이 코스피 종목입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게 코스피고 밑에가 코스닥인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던 그런 구간에서 지수가 빠지지 않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에서 이 종목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매매를 하려고 했으면은 이 앞에 이 연고점 구간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서 매매를 해서 늦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페24는 제가 여기 돌파를 하고서 매수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런 자리, 이 전고점 자리를 돌파를 해놓은 상태라서 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돌파하고 이렇게 밑으로 꺾이면서 하락이 나오면은 뭐 결국에는 손절을 또 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 앞에서 상승을 한번 크게 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눌리게 되면서 잠깐 차트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 눌리게 되면서 이 조정 시기에 그동안에 이런 박스권을 좀 만드는 그런 흔적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박스권의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때 매수를 좀 했고요. 대신에 이제 이 종목도 신고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지수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신고가 구간 근처였다고 하면은 이런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이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한번 크게 이제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박스 신고가 구간보다는 이격이 좀 있는 상황이고, 이 박스권에 자리를 만들어가는 구간 중에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 내일 실적 발표에 따라서 지수가 꺾인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좀 꺾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왕고래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대왕고래 이슈가 있고, 이 종목도 상장 후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 한번 이렇게 바닥권에서 한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앞에서 한번 나와줬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종목이 또 한 번의 이런 조정 기간을 거칩니다. 이 조정 기간을 거친 다음에 박스권을 만들었고요. 이 박스권을 만든 뒤에 주가가 한번 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가지고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슈 자체는 일단 동양생명은 좀 지우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대왕고래 이슈가 있고 9월달 중으로 대왕고래 발표가 있을 거고요. 내일 또 윤석열 대통령 좀 담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나올 텐데, 이때 대왕고래 이슈가 좀 있다고 하면 한번 이 상승의 이슈라도 좀 나온다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카페24는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크게 봐야 될 거는 유한양행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한양행 오늘 거래대금이 2조 5천억이나 터졌고요. 근데 이 종목을 이제 돌파를 한다랍시고 매매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을 보지는 못했고 놓쳤고요. 그래서 뭐 얘는 진짜 강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런 바이오 쪽으로 좀 잘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넣어놨던 게 매수 대기를 한다고 했는데, 보로노이랑 에이프릴 바이오를 좀 매수를 해보려고 지금 넣어놨습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신고가 돌파할 때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고요.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할 때 저는 이제 총 계좌에 그 손실을 1%로 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 가격과 손절 가격이 1%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을, 일단 이 유한양행도 렉라자라고 해서 폐암 치료제가 FDA 승인이 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얘도 이제 폐암 치료제의 그 특징에 있었는데
근데 임상 취하한다는 그런 소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취하 소식이 이제 7월 달에 있었고 7월 16일 날이 이때거든요. 이때 이제 그 취하 소식 후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계속 이어가면 됐는데, 근데 뭔가 오늘 이번에 신고가를 다시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니 이 종목이 그래도 다시 한번 무슨 어떤 이유가 있어서 상승을 하는구나. 특히나 지금 바이오 섹터도 괜찮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뭐 이제 보면은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그 이슈가 최근에 있었고, 이제 그런 이 기술 이전 소식으로 이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아무튼 좀 눌리게 되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손절가 걸고, 이 매수가 대비해서 총손익을 이제 1%로 제한을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계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영상은 이건 따로 나중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높지만 그래도 이 손절 걸고 매매는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그 최근에 지수가 여기 지수죠.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얘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수 상승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올 상반기 자체 수주 잔고가 9조 4천억에 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서울 부동산 시장 수익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건설주가 그동안에 좀 좋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바닥을 찍고 여기 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가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이 중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원래 가장 좋은 거는, 원래라면은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를 했으면 좋았지만 결국에는 좀 매수 후에 아마 이때 손절이 좀 나갔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봤을 때 이제 다음 이 박스권이 나오는데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매수는 못했었고, 대신에 다시 한번 이게 눌리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그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얘도 신고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이 유한양행이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뭐 보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관이 있고 한다기보다는, 일단 그래도 유한양행 자체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를 또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 이후 빠르게 실적을 개선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까지 이제 성공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얘도 지금 신고가를 간 상황인데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진 못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연고점 자리까지 오면은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기다리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까지 좀 보고 나머지 화성밸브 이런 강하게 생각했던 종목들 좀 빠르게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얘가 관련돼서 이제 대왕고래 종목인데, 대왕고래 종목이 그래도 이런 단기간에 박스권을 만들었고, 이때 당시에도 보면은 지수가 하락을 하는 시기에, 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죠. 이렇게 하락을 하는 시기에 얘는 상승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하면서 여기를 돌파하면서 얘가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왔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여기 돌파를 하면요. 근데 이제 매수를 하지는 못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이게 눌렸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본다거나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좀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 대비해서 그래도 100% 이상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매수를 보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대왕고래 이슈로 해가지고 좀 자리를 뭔가 좀 만들어 간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자리를 만든 뒤에 이 상태에서 대왕고래 이슈가 있으면은 한번 핑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게 이제 이슈가 있는 게 9월 중순쯤에 산업부에서 발표를 한다라는 이슈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종목이 이런 박스권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GS건설은 사실 HDC 현대산업개발을 이제 보면서 요즘 건설주가 괜찮네라고 이제 봤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박스권을 좀 넘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또 상승세가 좀 가파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기간 매수세도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사실 보고는 있는데 매수는 하진 않았고, GS글로벌도 대왕고래 이슈로 해가지고 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52주 신고가 구간까지 지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거의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진입한 상태에서 잘 하면은 얘를 이제 그 돌파 시에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다가 따로 이제 돌파 시 한번 매수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종목을 좀 넣어 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전선주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구리값이 상승을 해서 반등했던 종목이고,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 뒤에 박스권을 만든 뒤에 최근에는 이런 전고점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이 대원 전선 같이 앞에서 크게 상승했던 전력주들, 같이 상승했던 이 전력이나 이 구리 가격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자리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앞에 있는 이 박스권, 그러니까 이 전고점 여기를 넘어주는 모습, 여기보다는 저는 여기를 넘는 그 모습이 나와주면은 이게 넘어가려면 이렇게 자리를 또 만들어 가야겠죠. 만든 뒤에
이후에 여기를 돌파하면은 전선주가 이제 괜찮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매매를 해볼 텐데 지금 당장에 매매하기에는 좀 그 업종이 잘 따라오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KBI 메탈도 그렇고요. 그래서 업종으로 치면은 이런 유한양행이나 유한양행이 지금 잘 가니까 같이 엮여 있는 이런 보로노이나 에이프릴 바이오 이쪽으로 조금 더 손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브랜드 X는 요즘에 단기간에 바닥권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지고 뭐 매수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해성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런 자리에서는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보기에는 좀 늦었다. 그래서 그냥 관찰만 좀 하고요.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지금은 이제 앞에서 큰 상승을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려고 종목을 잠깐 넣어는 놨습니다.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이 종목도 지금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앞에서 큰 상승이 한번 나와줬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요거 이 박스권을 만든 뒤에 돌파가 나오면은 이 52주 신고가도 돌파 나오면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SY 스틸텍 얘는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인데 얘도 뭐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길래 잠깐 넣어놨는데 그냥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좀 관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박스권이 이렇게 돌파를 살짝 했지만 이 돌파가 완전한 돌파라기보다 이런 박스권으로서 다시 회귀를 할 수 있다.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은 안 가고 이 실리콘2 화장품 주도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앞에서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이 만들어질 텐데요. 근데 이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이제 화장품 주에 이 종목 업종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뭐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 차트가 반응을 할 텐데 그 부분들이 나오면은 이제 괜찮게 보고 매매를 하려고 관심 종목이 좀 넣어놨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도 아까 얘기했던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매수대기 종목과 그다음에 매수 완료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좀 보고요. 이렇게 시황 영상을 이게 매일 찍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찍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좀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이랑 목요일 날 밤 11시에 업로드를 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영상 업로드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는 월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